자, 지난주 금요일 잭슨홀 미팅의 파월 의장 연설을 아마 보신 분들 꽤 많을 겁니다. 저희 그 공식 유튜브 채널 월가워즈를 통해서도 라이브로 생중계를 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잭슨홀 미팅 파월 의장 연설에서 우리는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고 어떤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가야 되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저희가 연결할 이 분은요. 96년과 97년 그리고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연준에서 9년간 몸담은 바 있는 통화정책 전문가분이십니다. 고려대학교 김진일 경제학과 교수님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그 파월 의장 잭슨홀 미팅 그 연설 다 보셨을 텐데 전체적인 느낌은 좀 어떠셨어요? 네, 사실 앵커분께서 하는 라이브는 직접 보진 못했고요. 네네. 네, 어제 유튜브로 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CNBC랑 블룸버그에서 이제 저희 집에서 두 개가 나와가지고요. 블룸버그를 보고 있었는데요. 네. 네, 한 시간 전부터 여러 연준 인사가 나와가서 짧게 인터뷰를 하고 이제 우리 한 11시에 파월 연설이 있었는데 뭐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연준 인사들은 매파 인사가 많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될까 했었는데 역시 예상대로 네 앞에서 요약해 주신 대로 파월 의장은 뭐 굉장히 부드러운 비둘기 네, 그런 정도로 이제 연설을 아주 무사히 마쳤다고나 할까요? 네, 연준에서는 아마 내부에서는 무사히 마쳤다 그 정도로 평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한 평가를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 테이퍼링을 시행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테이퍼링 자체를 이제 언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네, 그에 대해서 뭐 테이퍼링을 뭐 계속 연기한다 그 정도까지 기대한 사람은 없었을 거고요. 네. 네, 그렇다는 의미에서 테이퍼링을 어떤 상태에서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매파와 비둘기파 간에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경제 상황, 특히 그 연준의 양대 목표인 고용과 인플레 혹은 인플레와 고용 그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를 하면서 네, 어떤 부분 특히 인플레이션 부분은 충분히 됐으나 고용 부분은 아직 그보다는 조금 덜 됐다. 네. 네, 이제 영어로 형용사를 앞에서는 substantial이라고 불렀고요. 네. 네, 그러나 고용에서는 그 단어까지는 안 쓰고 그냥 clear progress라는 정도로 썼는데요. 네. 네, 저도 제가 연준에 있을 때 그 두 단어 가지고 이렇게 큰 차별을 두진 않았는데 지금은 그 substantial과 clear 네. 그 두 단어의 차이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 두 단어의 차이를 좀 저희한테 뉘앙스를 설명을 해주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교수님. 네, 그러니까 substantial이라는 단어가 충분한, 네. 클리어, 명확한, 그냥 봤을 때는 사실 비슷해 보여요. 사실 비슷한 단어로 네. 들리는데요. 네. 과거에 인내심을 가지고 네. 한번 그 연준 정책을 평가하겠다, 뭐 이런 식이 이제 안 하겠다는 말, 혹은 천천히 하겠다는 말 할 때도 제 기억에 당시에 국장님께서 이 상당히 두꺼운 수천 페이지짜리 사전을 들고서 네. 네. 그 단어 여러 가지 의미 중에 뭐 7번째는 이런 의미도 있다. 그러니까 이걸로 가자. 뭐 이렇게 했던 농담이 기억이 나는데 아마 substantial이라는 단어도 네, 제가 과거 연준 의장의 단어를 다 이렇게 자세하게 찾아보진 않았지만 네. 아마 뭐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뉴욕타임즈 이런 데서는 그 이전 의장들이 substantial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파월 의장이 어떻게 썼는지가 다를 것 같고요. 네.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그분이 변호사 출신이니까 네. 네, 아마 그 법률 용어에서 네, 저는 법은 전혀 모릅니다만 네. 네, 미국 법에서 그 substantial이라는 단어가 아직 의미가 좀 더 특별하지 substantial하지 않을까 네, 그런 추측은 해보는데 그건 제가 이제 어제 기회가 닿을 때 미국 변호사나 친구들한테 물어볼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도 직접 파월 의장의 연설을 들어봤지만 네, 앵커님이랑 그 동시 통역한 것도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렇죠. 두 분 다 너무 진행 잘하시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자, 근데 그 전체적인 뉘앙스는 분명히 비둘기파적이었는데 나중에 나오는 헤드라인 보니까 올해 테이퍼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정도로 나와서 어쨌든 시장 분위기는 긍정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제 예상하기로는 테이퍼링 시기는 언제쯤 될 걸로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앞에서 금융계에서 나오신 분들 말씀하셨지만 네. 이번 주 후반에 나오는 노동 데이터 네.
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야후 파이낸스인가요? 네. 그 연준 파월 의장 연설 이후에 네, 크리스토퍼 와일러 연준 이사 그러니까 같은 빌딩에서 같은 층에서 네. 거의 바로 옆방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얘기하시면서 또 그 약간 매파적인 의견을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러면서 든 예가 금요일날 데이터가 잘 나오면, 네. 네, 그러니까 85만 명, 그분은 85만 명 이상 나오면 바로 그냥 그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 거 아니냐, 거의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아까 앞에서 시장 예상치가 75만이니까요. 네. 네, 그 조금 더 잘 나오면 바로 9월달 FOMC 미팅에서 네, 구체적인 플랜을 발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목표하고 있는 지표의 수준에 따라서 그 시기는 달라질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한간에서는 뭐 이미 테이퍼링은 시작됐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그 테이퍼링이 시작된다는 말, 테이퍼링에 대해서 네. 그 대부분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에셋 퍼치스 자산을 매달 얼마나 사고 있느냐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의미에서 아직은 시작 안 한 건데요. 네. 그것이 미래에 곧 시작할 것이라는 예상 자체가 사실 경제에 중요한 중장기 이자율을 변화시키는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10년 국채 이자율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뭐 작년 말 올해 초부터 이미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네. 그렇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이야기하면 시작한다. 그러니까 전에 이제 그 파월 의장께서 뭐 생각하는 것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랬죠. 그런 네. 이야기까지 하면서 네. 이제는 굉장히 생각해 보시는 거니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됐지만 네, 결국 경제 데이터를 어떻게 정의하냐의 문제인데 테이퍼링 자체는 네, 그 자산 매입 규모의 사이즈를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그냥 적절하지 않는가 네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요. 사실 테이퍼링을 우려하시는 분들은 이제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서 경제가 다소 그 성장하는 속도가 약간 좀 그 차질을 빚지 않을까를 우려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많은 분이 말씀하시는 게 2013년 테이퍼 텐트럼, 네네. 긴축 발작이라고 흔히 번역을 하는데요. 네.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잘 알겠지만 2013년에 버난케 당시 의장의 의회 연설을 이후에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뭐 대부분 이제 실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처음 사서 혹은 처음으로 빨리 달리다가 네. 양적완화라는 걸 해가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엄청나게 완화적인 정책을 펴다가 좀 줄이는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너무 민감한 거죠, 브레이크가. 그랬죠. 네. 네,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네. 네, 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아주 큰 그 영향이 있었잖아요. 브레이크 잘못 빨리 밟으면 차가 갑자기 쓰면서 본인도 놀라고 이제 특히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훨씬 놀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전 세계 영향을 미쳤는데 그에 대해서 그 약간 좀 역사적 시기적으로 본다면 네. 지금 파월 의장께서 네, 의장 되신 지는 3년이지만 연준의 이사로 들어오신 거는 2012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한 1년 남짓 됐을 때 그런 큰 사고가 터진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전에부터 계속 연준에 계셨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디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서 1년 만에 이렇게 큰 사고가 터졌으면 네. 그 트라우마는 아마 다른 누구보다도 더 오래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네네. 그런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천천히 밟는데 네. 물론 한번 브레이크 빨리 밟아서 다음부터 천천히 밟지만 또 천천히 밟다 실수하면 앞에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차랑. 네. 그게 이제 썸머스 교수 같은 분이 아하. 예, 또 블룸버그를 보다 보니까 끝나자마자 바로 인터뷰를 해서 그분은 역시 아직도 뭐 예? 네.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아. 안 바뀐다. 참 말을 못 알아듣는다라고 네. 말씀하시는데 뭐 양쪽 다 보시는 데이터가 있고 경제 네네. 모형이 있고요. 네. 과거에 이제 연준에서 일할 때 버난케 당시 의장과 네. 존 테일러 교수가
2004년, 5년 당시에 통화정책을 가지고 논쟁을 하였듯이 네. 아마 이번에는 파월과 썸머스 혹은 파월과 블랭샤드에 관한 얘기인데요. 네. 이번에는 그래도 인플레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보면 네, 그리고 금방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를 보면 요거에 대한 평가는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명확하게 내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파월 의장의 경우에는 본인이 입사한 지 1년 만에 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최대한 브레이크를 천천히 밟으려고 할 것이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분의 경우에는 이러면은 인플레이션 나중에 좀 잡기 힘들겠는데라는 그 우려를 표명하고 계시는 것이고 어쨌든 파월 의장은 브레이크를 최대한 천천히 밟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인플레이션 상황이 가장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은 하반기에 좀 남은 그 올해 기간 동안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앞에서도 중고차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몇 년 전에 사정이 있어 미국에서 차를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네. 가지고 있는데 계속 중고차에 혹시 팔지 않겠냐. 굉장히 잘 쳐주겠다는 그런 이메일과 편지가 계속 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외국에 나갔다 온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중고차가 새 차보다 더 비쌀 수도 있다. 그게 사실 불가능한 얘기인데요. 네네. 서플라이 체인이 문제가 없으면 불가능한데 지금은 차가 안 나오니까 네. 앞으로 신청하면 3달, 4달 기다려야 되니까 지금 바로 6개월 된 중고차를 똑같은 가격에 사고 싶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와, 중고차 그 정도로 테크네요. 올라가는 그런 가격이요. 그래서 네. 이제 30-40%가 나오는 건데요. 1년으로 따지면. 네. 그것이 얼마나 빨리 해소되느냐. 네, 그런 문제가 이제 인플레이션이고요. 네네. 그리고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고용 측면에 있어서 과연 몇 명이 더 고용되면 인재됐냐 네. 하는 평가. 그것이 매파와 비둘기파 간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크리스퍼 왈러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충분히 완전 고용됐다고 하실 네네. 테고요. 파월 의장 그리고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브레나드 이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못한 것도 있고 또 그 사이에 1년 동안 네네. 더 했을 것도 있지 않냐. 그러면 완전 고용 수준. 네네. 왜냐하면 그 완전 고용 수준이라는 게 결국은 금리 인상 시기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논쟁은 지금 서로 하기가 부담스러운 게 아직은 둘 다 틀릴 가능성이 많으니까 네네. 일단 테이퍼링이 거의 끝나갈 때쯤 되면 어느 정도의 고용 수준이 완전 고용이냐 하는 것이 또 이제 논쟁으로 떠오르면서 그것이 금리 인상 타이밍을 결정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결국 이것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시기가 문제가 아닌 이제 기준인데 그 기준을 언제 충족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책이 언제 시행되느냐가 결정된다는 말씀이신데 그 말씀 들어보니까 완만하게 개선되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바람직하겠네요. 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 특히 세계. 그리고 미국에도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요. 네. 네, 그와 예상되지 않은 것이 항상 운전해 보시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가본 길도 또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매일매일 다녀도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잘 보고 하느냐 하는 것이 운전 실력이기도 하고 또 운이기도 한데 운이 실력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도 저희가 어떤 그 물가라든지 고용 이런 상황이 변할 때마다 좀 나중에 다시 한번 교수님을 좀 연결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김진일 경제학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